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먼저 팟빵 댓글에 GOGONIIII 님께서 생일 축하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확실치 않지만 대충 누구신지 감이 옵니다. 제가 예상하는 분이 맞으시면 팟빵을 안 쓰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일부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번 주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렇다 할 에피소드가 없어요. 막 되게 즐거웠다거나 엄청 기분 나쁜 일은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제가 마음이 아직까지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할 때가 되면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불편한 얘기를 오늘 상담에 가가지고 하고 왔는데 오늘 상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하기 싫다고 했어요. 이게 선생님이 싫어서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제가 원래는 3회차를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원래 토요일 오전 11시로 고정을 해놓고 좀 약속이나 일이 생기면 바꾸는 걸로 이렇게 선생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앞에 3회차까지는 제가 그냥 원래 시간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회차가 지나갈수록 자꾸 저한테 일정 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일정 조정을 해야 하는 것에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상담 시간을 바꾸면서도 그렇게 막 썩 좋은 기분으로 한 게 아니어가지고 최근에 상담이 거의 계속 일정을 바꿔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한 회차 남겨놓고 먼저 종료를 말씀드려가지고 되게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오늘 상담도 되게 힘겹게 간 거여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일정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늘 마지막 상담이 됐고 저희가 한 10번? 11번? 이 정도를 만났던 것 같은데 제가 빠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그동안 상담 갔던 날짜별로 생각이 다 안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그때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공간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상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나 그런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하여 오랜만에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인터넷 테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제가 에피소드 없는 날은 인터넷 테스트를 하죠. 제가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을 때 할 만한 테스트들을 다 정리를 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빅5 성격 검사라는 거를 재미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메모장에다가 빅5 성격 검사라고 적어놨는데 다음에 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트위터에 빅5 성격 검사라고 어젠가 그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에 봤던 정말 되게 진지한 그 성격 검사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막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그러길래 이것도 약간 원래 있는 검사를 약식으로 조금 간소화해서 이렇게 또 인터넷 같은 데다가 뿌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링크를 한번 눌러봤더니 카카오 같이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빅5 성격 검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녹음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것도 해볼게요. 카카오 같이에 빅5 성격 검사 카테고리가 있고 그 옆에 안녕지수라는 다른 카테고리를 눌러보면 행복 성향 테스트, 내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고 좋아하는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인생 모험 유형, 아름다운 꽃은 나의 통제 능력,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한 5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빅5 진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우스를 저소음 마우스를 쓰고 나서부터 조금 마우스 소리가 덜 들어가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마우스 소리와 함께 또 빅5 성격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성향으로 진짜 나를 알아봐요. 테스트 시작. 일단 카카오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닉네임을 히미스타라고 적고 테스트 시작.
진행 중인 테스트가 있어요. 아, 제가 저번에 한번 눌렀다가 그냥 끈 적이 있어가지고 새로 하기. 히미스타님 반가워요. 심리학에서 가장 신뢰받는 성격 검사인 빅5로 나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나를 한층 더 이해하고 꼭 닮은 쪼르디도 만나보세요. 제가 캐릭터라고 한 게 이 쪼르디 이거인 것 같아요. 총 120문항 7분 정도 걸려요. 24개 문항씩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큐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중간에 그만둬도 저장해 둘게요.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대로 직관적으로 응답하세요. 빅5 성격 검사는 심리학에서 가장 신뢰받는 성격 5요인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검사예요. 성격을 결정하는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성 5가지 요소를 분석해요. 이 요인들은 대인관계, 감정 반응, 사고방식, 일하는 태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삶의 다양한 순간 속에서 보이는 성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빠르게 하지 않고 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그래도 읽은 순간 최대한 빠르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성에 대한 24개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첫 느낌대로 선택해보세요.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거 항상 제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너는 상상력이 좋은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상상력이 풍부한 게 아니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가 뭘 찍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보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러면은 그렇다. 나는 예술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종종 강렬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완전 그렇죠. 저는 되게 욱하기도 잘 욱하고 좋을 때도 엄청 좋아해서 사람들이 너는 진짜 좋아하는 거를 크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항상 그 강렬한 느낌을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잘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반복되는 일을 하기 좋아한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데 제가 그냥 단순 노동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발한 사람이며 깊이 생각한다. 나는 기발한 사람이긴 한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생각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 깊이 생각만 안 했어도 이렇게 머리가 안 아플 텐데 항상 깊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범죄자는 처벌보다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아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범죄 경향을 보면 제대로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는 피해자들인 것 같거든요. 조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케이스를 배제하고 정말 그냥 범죄자라고 했을 때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을 즐긴다. 제가 생각보다 아이디어를 말하세요 라고 하면 못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또 아이디어가 이거 중간으로 하자. 애매하니까. 나는 예술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이거 제가 지난번 무슨 테스트 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음악에는 관심이 있지만 미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예술에는 음악도 들어가고 미술도 들어가고 체육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애매해요. 나는 예술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어떡하죠? 그래도 어쨌든 관심이 있기는 있으니까 조금 있는 걸로 하죠. 나는 좀처럼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전혀 아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아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 근데 정말 가끔 내가 한번 창의적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좀 심하게 창의적이어가지고 그건 좀 꽂혔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렇고 나는 철학적인 대화를 피하는 편이다. 철학적인 대화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중간 정도? 나는 단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전혀 아니다. 종교야 뭐 믿기 나름이죠. 나는 몽상에 빠지는 것을 즐긴다. 이 몽상이라는 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것도 상상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몽상가들이라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몽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아닌 걸로 합시다. 나는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조예가 깊다. 또 나왔죠? 미술, 음악, 문학. 조예가 깊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지식인에 적혀 있는 걸로 보면 조예가 깊다라는 의미는 지식이나 경험이 경지에 이른 정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술, 음악, 문학에 어떤 반열에 오르진 않았어요. 전혀 아니다. 나는 감정이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저는 감정인간이니까요.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일하다가 사람들이 막혀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그럼 그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냥 일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도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조금 그런 걸로. 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제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직관적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뭉게구름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중간으로 할까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변하지 않는 기준은 분명히 존재한다. 요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그 시대나 어떤 그 사회의 모임의 색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나는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다 못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나는 미술관 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그렇다. 근데 미술관이 그렇죠. 네. 제가 순간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미술관이라고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만화 작가님들의 전시회 같은 걸 가는 건 좋아하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미술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닌 걸로 하죠. 나는 감정 기복이 낮다. 전혀 아니다. 저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각해요. 나는 여러 방면에 호기심이 많다. 매우 그렇다. 제가 며칠 전에 트위터에다가도 쓴 글이 있는데 나는 정말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궁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찾아보고 그런 걸 엄청 잘하는 어린이였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입 다물어 말해주지 않는 거 궁금해하지 마 시키는 거나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저의 호기심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하면 꼭 그거를 해결해야 잠을 잘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그런 걸로. 나는 이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네. 주요 행사 전에 국민의례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요. 다음. 성실성에 대한 24개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첫 느낌대로 선택해보세요. 성실성. 나는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낸다. 네, 제가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합니다. 나는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매우 그렇습니다. 나는 일을 열심히 한다. 나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는 일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한다. 전혀 아니다. 까진 아니고 그냥 아니다. 나는 조심성이 없는 편이다. 이거 항상 또 고민이 되죠. 저는 조심성이 되게 많은데 그것은 저의 원래 기질이 아니라 조심성을 의도적으로 좀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니다. 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른다. 매우 그렇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대치 이상을 해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이것도 내 생각이고 나한테 너무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너무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기대치 이상을 해낸다. 그냥 중간인 것 같아요. 나는 쉽게 산만해진다. 예스. 나는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리곤 한다. 무모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뭘까?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하질 않는데 내가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일단 잘 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해내면은 무모한 결정이 아니잖아. 그냥 중간으로 하죠.
나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한다. 이것도 처음 할 땐 잘 못하는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저는 좀 일을 좀 잘 능숙하게 처리를 하는 편이긴 해요. 나는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아, 나 되게 체계적이고 싶은데, 체계적. 나는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이것도 중간. 나는 약속을 잘 어긴다. 전혀 아니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스스로와 남들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아, 이거는 남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는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너무 높이 생각을 해서 항상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완벽주의.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아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 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압박이 필요하다. 예스! 나는 급히 일에 뛰어드는 편이다. 아니다. 나는 끈기를 갖고 일을 잘 끝낸다. 벼락치기로 일을 잘 끝내도 잘 끝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끈기를 갖고. 근데 저의 그냥 보통의 성향은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잘 끝내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나는 내 물건을 어질러 놓고 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를 꼴 보기 싫었던 엄마가 내 책상을 치운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내 물건을 못 찾아.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어질러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다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건을 어질러 놓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다. 나름대로 다 규칙이 있습니다. 나는 게으른 편이다. 조금 그렇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크지 않다. 중간 정도?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뭘 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조금 처음 하는 일일 경우에는 어려움을 조금 느껴요. 근데 조금 진짜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원래 하던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뭘 찍어야 될까? 이것도 중간? 이게 가능하면 중간을 안 찍는 게 맞을 텐데 이 애매한 것들은 중간을 찍을 수밖에 없어. 나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생각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아니다. 다음. 외향성에 대해서 24개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귄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정말 쉽게 사귀는 것 같아요. 남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면 100명을 모두 다 막 사귀는 건 아닌데 제가 사귀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는 잘 사귀는 것 같아요. 나는 사교적인 사람이다. 아, 이것도 애매한데 사교적인 사람이긴 한데 사회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또 싫은 사람하고는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그렇다? 나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속내를 굉장히 잘 드러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다만 상대방이 조금 슬퍼할 것 같다면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냥 아니다라고 할까? 나는 활력이 가득한 사람이다. 아, 전혀 아닙니다. 전 활력이 없어요. 나는 흥분되는 일을 매우 좋아한다. 조금 그렇다.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아, 이거 아니다. 나는 말하기를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 나는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 저는 누가 리드해주면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리더가 되면 100% 제가 리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면 또 서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누가 리드를 해주면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아니다. 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정이 넘치죠. 나는 모험을 즐기는 편이다. 아니다. 나는 흥이 많다. 매우 그렇다.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편안하다. 아, 이것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꼭 누가 있어야 좋았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중간? 나는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누가 봐도 되게 외향적인 성격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붐비는 곳에 가는 걸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디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락페에 가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다. 나는 당당한 편이다. 안 당당해요. 나는 쉴 때 많은 것들을 한다. 아니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나는 뭐든지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 근데 생각만으로 끝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중간.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아니요. 나는 종종 수줍어하곤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나는 조용한 편이다. 전혀 아니다. 나는 남들이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린다. 아, 그렇다. 나는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멀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저거 하면서 이거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무모함을 즐긴다. 아니다. 나는 크게 소리 내어 웃는 편이다. 웃기면 웃어야죠. 다음. 우호성에 대한 24개의 질문이에요. 나는 남을 잘 믿는 편이다. 저도 사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못 내렸는데 제가 불신의 아이콘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사람을 안 믿어요. 근데 한번 믿기 시작하면 너무 믿어서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나는 성공을 위해 아부할 수 있다. 아,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저는 진짜 손바닥 비비는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면 아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고 나서 굉장히 심적으로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낀다는 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그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건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내 기준이고 느낌을 준다면은 상대방 기준인데 내 기준이 되면 그다지 환영받고 있다는 생각은 이것도 약간 중간인 것 같은데 저는 상대방을 굉장히 환영한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편이긴 이게 내가 기준이냐 상대방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애매하면 중간. 나는 먼저 싸움을 시작하는 편이다. 아, 전혀 아니다. 저는 누가 먼저 싸우자고 시비 걸지 않으면 먼저 싸움을 하진 않아요. 다만 시비가 걸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싸움을 하는 편이긴 하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믿는다. 이거 중간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이런 문항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도 있고 남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나는 노숙자들에게 동정을 느낀다. 이 항목은 되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면 동정을 느낀다 라고 할 텐데 노숙자들한테 동정을 느낀다기보다는 가끔 날씨가 엄청 춥다거나 그럴 때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기는 하는데 동정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되게 주제 넘는 거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아니다. 나는 규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성향상 규칙을 따르는 거를 편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규칙을 피해가는 편법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규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서 편법들을 굉장히 빨리 익히는 편이긴 합니다. 나는 바라는 것 없이 남들을 돕는다. 이거 제가 요즘에 느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이 길이 조금 많이 복잡해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시는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 또 그거 보면 제가 길치이기 때문에 이 또 감정이 동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또 날씨도 너무 덥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같은 거를 잘 활용을 못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돕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이 곤란해하는 분들을 많이 돕는데 길치인 제가 최근에 한 몇 번 정도 길 잃은 어르신들을 행선지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원하시는 목적지가 여기가 맞는지까지만 확인을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바로 돌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뭔가를 바래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마음이 내켜야 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돕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뭘 바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 나는 종종 남들에게 무례할 때가 있다. 근데 저는 남들이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남들한테 가능하면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종종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례함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좀 무례했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미묘하네. 이것도 중간. 나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한다. 중간. 나는 나에 비해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이것도 약간 아까 동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연민을 느끼진 않아요. 나는 남들과 협력하는 것을 좋아한다. 팀플이면 협력하는 게 좋죠. 나는 성공하기 위해 속임수를 쓸 수 있다. 없다. 나는 배려를 잘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한테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희미는 되게 남들을 배려를 잘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다. 그래서 좋아.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는 남의 흠을 지적하는 편이다. 아니요, 나는 내가 지적당하는 것도 싫으니까 내가 남의 흠을 지적을 하는 것도 싫어. 근데 만약에 지적을 해야지 많이 고쳐질 것 같으면 좀 막 삿대질하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는 건 어때?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후하게 평가한다.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괴로워한다. 이거 엄청 심해요.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슬픔에 엄청 과몰입돼가지고 내가 더 심하게 괴로워하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차갑고 냉정해질 때가 있다. 네. 피가 식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되게 냉정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천성이 너그럽다. 조금?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 좀 애매한데. 중간. 다음. 제가 방송을 폰으로 녹음하는데 진동이 울리는지도 모르고 계속 녹음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알람 2개가 번갈아서 계속 울렸던 것 같아요. 나 정말 편집하다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진동 부분을 편집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울려가지고 분량도 그렇고 이야기 흐름도 끊겨가지고 전부 다 삭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한 회차 날로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참 이런 일이 다 생기네요. 날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는데 혹시 중간중간 계속 들리는 진동음이 불편하신 분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넘겨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 신경성에 대한 24개의 질문입니다. 나는 걱정이 많다. 매우 그렇다. 나는 화를 잘 낸다. 중간. 나는 잘 우울해지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힘들다. 아니다. 나는 종종 너무 많이 먹는다. 늘 많이 먹어가지고. 나는 종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곤 한다. 안예은님 노래 가사 중에서 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이게 있거든요. 제가 진짜 그래요. 늘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종종 신경이 날카로울 때가 있다. 있죠. 나는 나 자신이 싫다. 이것도 옛날이었으면 조금 그랬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나도 나다.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쉽게 긴장하는 편이다. 그렇다. 나는 종종 기분 변화가 심해질 때가 있다. 매우 그렇다. 나는 압박이 느껴져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요. 나는 두려운 것이 많다. 네. 나는 화가 나면 이성을 잃는다. 요즘에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화가 나. 나는 종종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렇죠. 방금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도 생각했는데 저녁을 먹는 순간에도 나는 기분이 되게 가라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쉽게 창피해하지 않는다. 중간? 나는 좀처럼 무언가에 탐닉하지 않는다. 이거 오타쿠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탐닉을 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린다. 아니다. 나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아니다. 나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다. 이 중간. 나는 자립할 능력이 있다. 이 자립이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능력이나 뭔가 커리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일단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뭐 하다못해 생산직 알바를 가더라도 뭐 폰요금을 못 냈어 라든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자립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스스로 욕구를 자제할 수 있다. 저 요즘에 이거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 욕구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그걸 자제할 수 없이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적당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이것도 중간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자, 이렇게 테스트 완료. 딴. 여기까지 정말 수고했어요. 같이 채널 친구하고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채널 추가하고 결과 보기. 결국 그런 거였네요. 카카오 같이의 광고와 마케팅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딱히 채널 추가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결과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트리케라쪼. 자, 읽어볼게요. 내 주변 쪼르디들의 기분 놓치지 않아. 관찰을 좋아하고 눈썰미가 있어 주변을 잘 챙기고 감정을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나의 호기심을 꺾은 자 누구이냐. 강한 성향. 이게 100점이 만점인 것 같아요. 감정 존중 100, 걱정 94, 계획성 81, 책임감 81, 자신감 75, 협조성 75, 사교성 75, 우울 69. 이게 이제 저의 성향으로서 강한 것들이고 약한 성향, 활동성 31, 신뢰 31, 예술 감수성 31, 자제력 31, 리더십 38, 흥미 추구 44, 자의식 44, 명랑한 50. 그 위에 강한 성향은 맞는 것 같은데 약한 성향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요. 저는 신뢰를 빼면은 시체인 사람인데 신뢰가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오다니 명랑함이 50밖에 안 되다니. 자, 전체적으로 나는 어떤 성향에 더 가까울까? 완고함과 유연함 중에서는 유연함에 가깝고요. 느긋함과 성실함 중에는 성실함에 가깝고 차분함과 활발함은 딱 중간이네요. 냉정함과 다정함 중에서는 다정함이 조금 더 많고요. 무던함과 예민함 중에서는 예민함이 조금 더 많아요. 일할 때 나는 어떤 리더일까? 안정을 지키는 버팀목. 당신은 팀의 강점을 탄탄히 다지는데 집중하는 안정형 리더예요. 좋은 건 오래가는 법이라 생각하며 급격한 변화보다 흔들리지 않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하나씩 이뤄나가죠. 맞아요.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는 신뢰받는 리더일 거예요. 하지만 혁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때때로 도전 정신을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가 급격한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때때로 도전 정신을 발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나는 어떤 연인일까? 언제나 든든한 안식처. 당신은 책임을 다하는 믿음직한 연인이군요. 항상 약속을 성실히 잘 지키고 헌신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상대가 늘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만 신뢰를 쌓아간다면 더욱 깊고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연애를 할 생각이 그다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도 이틀, 3일 연속으로 만나면 좀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 3일 연속으로 만나도 질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사귀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사람을 암만 좋아해도 이제 이틀, 3일 연속으로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빅5 검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녹음을 한 50분 정도 했거든요. 이번 주는 빅5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녕지수 카테고리에 있는 것 중에 좀 흥미로운 게 뭐가 있는지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행성일까? 나의 삶의 전략, 내게 어울리는 역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주중에 에피소드가 없는 날 이런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한 회차를 날로 먹었네요. 그래도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나는 이렇게 날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막 하는데 이런 테스트가 생각보다 되게 격심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미미하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에 MBTI 검사를 했다. 그러면 그냥 그때 갑자기 MBTI 검사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빅5 성격 검사를 해봤으니까 갑자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방송만 되어도 난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을 끄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와 등에서 정말 땀이 주룩주룩 나고 있어요.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그 날씨 기온표를 캡처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면서 제발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쓴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계절상 다음 주가 처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처서 매직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다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로 처서 매직이 꼭 있기를 바라면서 다들 마지막까지 온열 질환 조심하시고요. 자, 여름에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물 많이 마시고 밥 많이 먹고 근데 확실히 제가 일하러 갈 때 얼음물을 얼려서 가는데 그냥 생수를 얼려 갈 때랑 이온 음료를 얼려서 갈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왜 땡볕에서 현기증 올 때 이온 음료를 마시면 좀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사놓은 이온 음료가 몇 개 안 남았는데 부디 제가 사놓은 이온 음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선선한 날씨가 왔으면 하는 소망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